안녕하세요. 너미입니다. 자, 오늘 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희가 오늘에 주어진 할 일은,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준비를 할까? 하고 제가 잡은 주제가 뭘까요? 네. 제가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라고,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네들이, 돼지입니다, 돼지. 얘네들이 궁뎅이가 붙어버렸어. 궁뎅이가 붙은 채로 서로를 마주보지 않고 궁뎅이가 붙여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은 우리라기보다는 감옥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제가 표현해 본 걸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 좀 어떤가요? 좀 무섭나요? 눈에 힘을 이렇게 주면 좀 못돼 보이나요? 제가 오늘 기주쌤한테, 기주쌤이 저의 그 댄스 티처이시기도 하시지만, 너무의만을 위한 메이크업을 이렇게 항상 해주시는데, 기주쌤한테 좀 못된 그 파자마 컨셉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 집에서 그냥 생활 화장 하시는 수준의 도구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우리 남편은 좀 눈에 좀 띈다고 하기는 하던데요. 네, 저는 눈에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못되게 이렇게 좀 보이게 했는데, 제가 그 살아오면서 가끔 좀 승질 들었다는 얘기는 아주 한 3명? 아니 4명인가? 5명? 이 정도 가끔 듣긴 했는데 그렇게 뭐 무서워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오늘은 좀 무섭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좀 파죠. 네, 컨셉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제가 왜 이렇게 메이크업도 좀 눈에 힘도 좀 주고 했을까요? 무서운 얘기가 나올 차례겠죠. 그럼 뭐가 무서울까요?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이건 무서운 겁니다. 돼지 2마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서로 지금 이 상황은 서로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도움이 되는 게 단 1도 없는 그림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이러다가 그냥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뭐가 떨어졌는데 도망도 못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오늘 한번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저는 세상에 되게 많이 무서운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무서워하는 애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저는 불 되게 무서워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갈비 굴 때 불 요만큼 튀는데도 막,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저는 불이 너무 무서워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해도 저는 귀신도 무서워요. 예. 그리고, 동물 되게 무서워하고요.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저 개인적으로 살면서 정말 무섭다고 느낀 게 뭐냐면 얘입니다. 집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영어를 써놨는데 뭐 영어 홍보하려고 쓴 게 아니라 이게 앞이 이렇게 집자로 시작한다 보니까 뭐 집착이나 집념이나 뭐 왠지 다른 듯 비슷한 듯 이렇게 하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의미고 엄연히 다른 것뿐만 아니라 아예 방향이 반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영어 단어 하나씩 써놨습니다. 네. 자, 집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구성 요소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집착이라는 거가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둘이 있을 때 누구 하나에게도 플러스 되는 게 없이 제로면 다행인데, 하나한테는 제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이너스, 아주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집착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집념은 뭔가요? 구성 요소가 달라요. 근데 오늘은 집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집념에 대한 구성 요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안에 있는 요소가 달라요. 근데 뭐냐면 방향만 플러스 쪽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집착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바로 다음 장에 나올 건데, 하나가 이제 열등감이 있다고 치면 얘는 열등감이 강하다면 얘는 열등감이 없는 거겠죠. 뭐 이런 식의 요소는 비슷해 보이고 얼핏 봐서는 내용물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방향성이 정말 플러스이냐, 그러니까 좀 앞으로 나가고 더 개발되고 진화되고 진보되는 쪽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쪽이냐, 더 깎아먹고 진짜 극단적인 바닥으로 떨어지느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집착, 집념, 이게 서로 다른 의미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집착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향 검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말 하긴 참 조심스럽지만, 아,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면 너 정말 되게 구속받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삶을 잘 살았으면 뭐 그냥 조금 그런 면이 있네? 뭐 요걸로 아무 문제 없이 살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굉장히 불완전한 삶을 살았으면 정말 힘든 뭐 결혼생활, 가정생활, 아니면 그런 부모를 만났으면 정말 너의 삶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요소들이 사실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착이라는 거 안에는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집착이라는 것이 가진 에너지를 플러스, 그러니까 양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집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집념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흔한 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악도 있고 정말 나쁜 그런 것도 존재하는데, 거기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집착하는 비슷한 성향이 있어야 어느 정도는 개인적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힘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착과 집념의 차이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의 방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착 갖고는 성공은 고사하고요, 모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마이너스. 우리가 왜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갖고 결국 제로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제로는 상처는 안 남습니다. 근데 얘는 상처가 남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안에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저의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제가 뭐 자존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저번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존감이 낮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격지심,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집착을 베이스로 깔고, 집착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열등감이라는 요 요소가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얘를 만들어내요. 열등감이 있으면 아무리 누가 긍정적이거나 아무리 진짜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그 의도를 항상 의심을 해요. 그래서 집착 안에는 열등감과 의심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만 있으면 집착이 되느냐? 아니에요. 집착이 되는 근본적인 요소는 이 가운데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소유욕,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안인데, 불안 중에도 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될까봐 하는 불안, 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 불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론적인 불안은요, 버림에 대한 불안입니다. 왜냐면 뭐 가끔 동물들 중에는 그냥 이렇게 홀로 존재 자체가 본능적으로 가능한 그런 생물체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관계라는 건 뭐예요? 둘이 같이 있어야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버려진다?
이거는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사실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집착 안에는 버림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막 그것들을 내재 안에서는 극복이겠지만 그것들을 어떻게든 보상하려는 그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무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정말 집착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잠깐만, 소유욕하고 욕심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소유욕과 욕심의 차이는, 욕심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가진 이후를 분리해보면 욕심과 소유욕의 차이가 생깁니다. 뭐냐면 욕심에는 갖고 나서 이후에 그것을 잘 쓰고 안 쓰고가 크게 극렬하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욕심 부리긴 했는데, 이제 막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요 앞에 소유라는 자가 딱 붙는 순간 뭐가 되냐면, 목적 자체가 그냥 갖는 거에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쇼핑과 쇼핑 중독의 차이를 구분할 때,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쇼핑을 해서 가져온 물건을 내가 예쁘게 입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내 만족을 하고 이런 것에 의미가 있지만, 쇼핑 중독이라는 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남이 못 산 걸 내가 갖는 거. 그러면 내가 갖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걔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도 안 뗀 채로 어디 장롱이든 창고든 어디에 박스채로 처박혀 있는 경우들이 소유욕의 대표적인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은 뭐냐면 내가 그걸 갖고 싶어.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저거를 가주면서 잘 써서 아니면 그걸 도구로 활용해서 나를 더 빛나 보이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얘네들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순환의 고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이 가장 극단적으로 무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스토커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토킹. 왜?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간이 버려짐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해와도 버려지지 않는 그것이 놓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미약할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강한 의지, 욕구? 이런 게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병적으로 지나치게 넘어가면,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벌금 몇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진짜 끝까지 붙어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도 못하고 모두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딱 엉덩이가 본드로 붙여져 갖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심리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거의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은 저는 굉장히 무섭게 봅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심하게 겪은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저한테는 그게 제일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 집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의 과정이겠죠. 자, 집착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끔 그림 검사라고 해서 나무도 그려봐라, 사람도 그려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림 검사라는 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림이 심리야 이랬는데 아마 요즘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많이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오픈이 돼 있고
그리고 많이 공감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색깔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도형이 있어요. 원과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원은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남녀 사이로 놓고 봐도 되고요. 뭐 부모 자식 사이로 놓고 봐도 되고요. 이게 어떤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원이 지금 삼각형을 첫 번째는 품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완전한 수용이에요. 자, 근데 완전한 수용인데 품었는데 어떻게 품었어요? 원의 색깔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품은 게 아니라 삼각형이라는 존재, 형태와 색깔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고스란히 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한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막 내 의미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임. 사실 이게 어떤 관계에서 남편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받아들일 때 자꾸 내 쪽으로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대로 한마디로 자꾸 우리는 바꿔서 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완전한 수용을 사실을 하는 근간으로 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 다른 존재인데 공존하는 부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옛날에 뭐 수학 교과서에 이런 거에서 뭐 교집합 이랬죠. 그러니까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집합된 색깔은 뭐예요? 원의 색깔과 삼각형의 색깔이 각각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합쳐져서 어디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색깔의 그 부분이 찾아지는 거예요. 살면서. 자, 요것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어떻게 아니 뭐 어떤 존재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벽한 수용? 완전한 수용? 온전한 수용? 이건 사실 뭐 정말 득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 없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정도는 각각의 색깔은 가지고 있지만 함께 살려다 보니까 이 중간지대를 찾고 이 중간지대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색깔을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그래도 이거는 뭐 살만하지 않을까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집착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몇 살 성인이 되고 뭐 각자 이제 독립을 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될 때도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착을 부리는 사람들이 100%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걸 사랑이라고 자기는 말해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도 그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상대의 그거랑 상관없어요. 버려지지 않기 위한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사랑으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딱 이 형태예요. 뭐냐면 이 형태는 뭐냐면 완전하게 이렇게 품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공감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소통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각자의 존재인데 뭐만 하고 있어요.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머리에 그 껌 옛날에 붙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머리가 긴 편이어서 그 이렇게 머리에 그 껌이 몇 번 붙어 본 적이 있는데 그 껌을 머리카락에서 떼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 둘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합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자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는 피를 봐야 돼. 뭐 요만큼 이렇게 베서 상처 나는 피도 피지만 이 마음에서 나는 상처.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깊은 상처를 내지 않고서는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함께도 아니고 정말 이런 상태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면 자 보세요. 이 주변에 각자가 원하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라도 있잖아요. 독립적인 개체로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때는 살짝 뭐 아픈지 모르겠지만 상처는 일단 없고. 근데 얘는 뭐예요?
일단 떨어지기 위해서는 상처가 나야 되고요. 이 집착의 그 순간은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만큼 둘이 그냥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오히려 마이너스적으로. 이게 집착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빨리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될 그 정서적인 아마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뭐 집에서 주로 이제 TV를 보면 뉴스밖에 안 보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너무나 기쁜 뉴스를 이 너무나 이상한 집착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희한하게 이렇게 노출되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지는 제가 뭐 다른 나라 사람을 다 만나보질 못해서 사실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집착에서 벗어나야 될 한 가지를 하나 잡았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에요. 이거 다 좋아하시죠? 1등. 이 1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엊그저께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예. 1등 좋죠. 뭐 저는 평생 뭐 별로 이렇게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하지만 1등이 싫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1등이 된 것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냥 1등 자체를 목표로 두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큰 허탈감이나 좌절감을 느낀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꼭 1등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를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 이상은 없잖아요. 인간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평생의 유지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 1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집착의 요소의 예로 들었냐면, 여러분도 얼마 전에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전 국민이 다 알 겁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예. 하지만 그분들의 존재만큼은 너무나 잘 알죠. 예. 그 세계적인 우리 보이 그룹 그 BTS, 예, 님들께서, 예, 뭐라고 참 호칭을 부르기가 어렵네요. BTS 님들께서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듣기는 했지만 그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나는 반에서, 글쎄요, 뭐 한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한 번 한 적이 있나? 아예 기억도 없어요, 사실.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전교에서 1등도 쉽지 않고, 전국에서 1등도 쉽지 않은데, 세계에서 1등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게 뭐 더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주최국이 갖는 뭐 약간 그 로열티라는 건 사실 있잖아요. 근데 빌보드 차트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데서 1등을 했다? 어우, 이건 뭐 진짜 대단하다라는 표현 말고 뭐 없나요? 예. 그러면 뉴스에서 다 나왔어요. 저는 모든 뉴스를 다 봅니다. 네, 공중파, 종편, 뭐 YTN, 연합뉴스까지 다 보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봤어요. 근데 딱 한 앵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BTS가 1등을 했다는 것까진 좋아요. 거기다가 뭘 갖다 붙였냐면, 뭐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뭐 그 연도 순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싸이씨도 해내지 못했던 1등을 BTS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왜? 하고 이렇게 몸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싸이씨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싸이씨를 제가 뭐 김남기 씨나 뭐 박진영 씨처럼 뭐 러브든 리스펙트든 뭐 그 범죄에 들어와 있는 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를 싸이씨가 들었으면 얼마나 황당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내가 갑자기 싸이씨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싸이씨가 사실 빌보드 차트 그 올라갔을 당시를 떠올리면, 그분은 그냥 자기 음악을 했는데 갑자기 막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더니 어찌저찌 해서 간 거예요. 그걸 목표로 두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이슈였어요. 근데 몇 년이 확 지나고 그분이 그렇게 열어줬기 때문에,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가능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자신감 하에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더 연습하고, 아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성과를
아니 그냥 BTS가 1등 했다 그러면 축하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거기 갑자기 왜 물귀신처럼 싸이씨를 밀고 늘어가지면서 싸이씨는 해내지 못한, 아니 싸이씨가 꼭 그걸 해내야 되나요? 그리고 싸이씨가 그때 했던 거는 그러면 다 아무것도 없나요? 1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언론, 그것도 정식 뉴스에서 앵커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요거를 제가 언제 어디서 봤는지만 기억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캡처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앵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우리나라의 1등이라는 의식이 갖고 있는 이 집착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축하할 사람도, 그러면 그 축하를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한테도 오히려 다 마이너스적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 바람에서는 적어도 이제 여러 가지 집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하나씩 다 이제 까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를 든 건 1등에 대한 집착. 예, 이것은 정말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우, 갑자기 또 그 뉴스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내가 또 싸이가 된 것 같아갖고, 싸이씨가 된 것 같아. 또 흥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선곡은 여러분들 뭐 너무 빤하게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아예 제목 자체가 집착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집착이 어떤 건지 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더 각인이 되실 겁니다. 우리 박미경 씨가 부른 집착이라는 곡을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노래는 신나는데요. 가사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좀 무섭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 뭐 마음은 뭐 그렇게 편치 않아도 즐겁게 항상 즐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